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는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어느 지역 얼마야? 이거 싼 거야? 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류의 보통의 질문이었다면 요새는 대한항공 주식 사야 돼? 합병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여기 여행, 주, 아니면 뭐 항공사주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수합병이 저는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뭐 소비자나 저와 같은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에겐 전혀 1도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국민으로도 아니 재벌의 헛짓거리를 우리의 세금으로 좀 갚아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게 전문 경영인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진짜 개똥 같은 피너츠 가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서 사실 별로 내키지는 않거든요. 여행업계 사람으로서도 그동안 항공좌석 받으려고 경쟁자가 있었을 때도 그 정도였는데 뭔가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하면 갑 중에 갑이고, 이게 뭐 큰 FSC뿐만 아니라 LCC도 통합이 되니까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일할 때 그냥 머릿속에 상상 속에 있던 건데 이게 진짜로 돼버리니까 사실 감이 안 잡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어차피 가만히 둬도 파산한 회사라서 자연스럽게 대한항공만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해서 외국 기업에게 넘어가면 그 또한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 합병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떤 경쟁 체제로 가서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흐름이 경제 규모로 가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뭐 브라질, 중국처럼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으면 국영 항공사가 2개 정도는 뭐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가 뭐 국토가 넓고 큰 편은 아니니까 뭐 영국 브리티시 에어라인, 그다음에 독일도 뭐 루프트한자, 호주 퀀타스 항공, 캐나다 에어 캐나다 등뭐 이런 큰 나라를 제외해도 대형 국적 항공사가 2개인 곳이 일본, 우리나라, 대만, 필리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인수합병이 되면서 독과점, 그다음에 갑질,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질 대비, 그다음에 어떤 티켓 가격이 올라갈 것을 위험을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간혹 뉴스에서도 야, 외항사가 있는데 어떻게 독과점이냐, 대한항공이 그러면 외항사 타면 되지 하는 분이 100%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독과점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한다고 봐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가 좀 어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외항사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때 베트남 항공이 뭐 한국발 항공권 환불을 안 했죠. 일부러 막 지연시키고, 한국 총판을 맡은 뭐 베트남 항공 PSA 업체에게도 뭐 대답도 안 하고, 아마 개별적으로 항공권 끊으신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베트남 항공뿐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실 외항사는 다 죄다 저렇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뭐 외항사 항공권 환불만 쳐도, 또는 뭐 그 네이버에 그렇게만 쳐도 진짜 많은 사례가 나오거든요. 또 추가로 이게 어떤 코로나처럼 특수한 상황에만 그러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제 일하다 보면 진짜 어이없는 게 진짜 너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파업을 한다고 환불을 안 해줘요. 그래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3주 정도 기다렸더니 이 담당자라는 놈이 파업이 끝나자마자 파업을 해서 휴가를 못 갔다고 그냥 업무를 쌩까고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 애들이 휴가가 너무 길어요. 진짜 한 3개월 좀 더 걸렸나? 아니 손님에게 90일 동안 욕 처먹고 그 휴가 간 사람, 대타로 인수인계 받은 사람은 자기네 회사에 돈을 받는 어떤 발권 업무 이외에는 돈이 나가는 환불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예 뒷전인 거예요. 아, 난 몰라. 그냥 걔 오면 알아서 할래? 약간 이런 식. 아, 진짜 저 말 듣고 이날 사무실에서 야근하다가 아마 마우스 던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회사 소속이니까 그나마 좀 저는 나았지, 일반 소비자가 이걸로 한번 환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항공사도 거의 인력을 갈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콜센터가 아마 전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외항사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거든요. 또 자기네들 비행기 기체 고장으로 24시간 딜레이가 돼가지고 어떤 소비자한테 보상이 나가야 되는데, 보상 기준 들으면 진짜 소비자들 혈압이 더 오르죠. 그나마 여행사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은 뭐 여행사에다가도 뭐라고도 해서
여행사가 손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마저도 그 항공사 눈치를 봐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진짜 이렇게 개별적으로 외항사 티켓을 구매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딜레이가 되었다든지 환불건이든지 뭐 변경건이든지 너무 마음적으로 고생하셔가지고 어떤 환불 규정, 그 다음에 뭐 수화물 규정, 그다음에 예약하는 시점, 모든 게 다 동일한 티켓도 저희가 한 5만 원이 더 비싸도 일부러 여행사에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예시를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가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고객분들이 바로 야구방망이 들고 발산역에서 본사까지 뛰어갈걸요. 인수합병이 또 되면 마일리지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 동맹이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그다음에 원월드로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스카이팀은 대한항공, 그다음에 스타얼라이언스는 아시아나로 연합이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서로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아시아나라 인수합병을 하되 소유주만 나눠서 한쪽 발은 약간 얼라이언스에 있으니 뭐 양쪽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공사 동맹은 어떤 이렇게 라인처럼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보다 시장에서 좀 가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대한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델타항공과 같이 만든 게 스카이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창립 멤버, 개국 공신 어떤 그런 느낌이라 대한항공이 나갈 리가 없죠, 스카이팀을. 대한이 타기 전에 뭐 저희 대한항공은 뭐 스카이팀의 초창기 멤버로서 뭐뭐뭐 나오는 이런 비슷한 소개 아마 비행기 타기 전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티켓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저도 고객도 마찬가지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대한항공에서는 아시아나랑 만약에 노선이 겹치면 중복 노선을 유지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고, 절대 중복이 되면 유지 비용이나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합병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반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네다와 나리타 공항의 거리가 많이 멀어서 교통편이 불편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요. 티켓도 애초에 비싼 데다가 아시아나의 경우는 스타얼라이언스다 보니까 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해서, 또 그리고 일본 지방 곳곳에 취항하고 있어서, 그리고 캐리어가 자동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더 가깝고 빠르고 편할 뿐더러 면세점이 잘 되어 있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도 할 수 있죠. 돈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겁나게 편하니까 보통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국 항공 이용을 안 했어요, 일본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인천공항은 이러한 일본 환승객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쇼핑을 빼도 그냥 밥이나 커피만 먹어도 그 돈이 무시무시 못할 정도로, 또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여행을 하잖아요. 인천공항도 덕분에 이런 사람들 덕분에 홍보가 되고 어떤 동아시아에서 어떤 허브 공항 역할을 톡톡히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대한항공이랑 만약에 아시아나가 노선을 중복으로 유지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석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교통의 교두보를 없애는 것처럼 보여서 그들의 어떤 손해로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쿄가 허브공항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번 합병이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줘가지고 괜히 도움을 준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가덕도 신공항을 지어서 일본 남부 수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좀 헛되이 쓰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